만들어서 건국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경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을 주셨던 그 발제자 분들의 그 의견에 이견을 제시할 바가 없이 어떤 발제는 우리에게 그 건국의 과정과 의미에 대한 사실적 지식을, 또 어떤 발제자께서는 건국이라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갖는 어떤 그 정치적인 맥락에서의 의미, 왜 우리는 건국이라는, 또 더 나아가서 역사에 있어서 역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사람들의 그 반론은 무엇이고, 왜 그들에게 역사를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헤게모니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맥락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건국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시는 현실의 정치에서 지금 2020년 7월, 8월에 이 대한민국, 더더군다나 국회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도대체 국회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에 제2의 건국을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왔습니다. 1998년에 건국 60년 제2의 건국,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건국 시점을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48년부터 기산해서 건국 50년이네요. 98년이니까 건국 50년 제2의 건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왔을 때 과연 아이들 교과서를 만들고 지금 1948년 8월 15일 건국이라는 자명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쪽에 과연 이 소위 대한민국의 역사학계라는 쪽에서 이토록 강하게 건국을 부정했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뭐냐 하면 김광동 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드는 과정이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드는 데는 반드시 의도한 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있다. 목적이.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제 건국을 부정하는, 집요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의 논거를 이제 써놨는데, 우리 지금 현재 현행헌법의 헌법 전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라고 하는 헌법 전문, 그리고 재헌헌법에서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 중략,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 그러니까 19년에는 건립이고 48년에는 재건이라 그랬으니까 그때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본인도 대국민 담화나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권을 회복, 복권, 그리고 민국 30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걸 근거로 듭니다. 그러면 그때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제2의 건국이라고 아예 선언을 하면서 나왔을 때 이 사실을 이 사람들이 몰라갖고 얘기를 안 했을까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의 독립운동에 대한 노력에 대한 치하,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표표히 흐르는 역사라는 것에 대한 어떤 문학적 그런 그 수사, 이런 것들로서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객관적인 역사적 사료보다도 그냥 앞서는 근거 자료라고 밀어붙이면서 건국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강한 건국 부정의 그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무지가 있습니다. 민족이 뭔지 국가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한 민족이라는 그런 민족 공동체, 우리 뭐 단일 민족, 같은 언어를 쓰는 단일 혈족, 이런 민족이라는 그 상태하고 주권과 영토와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정,
영토, 국민, 주권, 국제사회 인정이라는 그런 객관적 요소를 가진 국가라는 그 존재 자체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구분하지 않느냐 하면, 왜냐? 우리가 국가를 만든 것보다 민족이라는 개념을 앞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민족이라는. 같은 민족,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민족과 국가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민족의 개념을 앞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이 민족의 단절, 민족의 분단을 초래했다. 대한민국 역사의 단절이 시작된 거다라고 폄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반쪽짜리 출발이고 탄생해서는 안 되는 나라의 탄생이고 민족으로 있어서는 민족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어떤 비극적인 역사다라고까지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반대급부로 뭐가 있느냐? 북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북한에 있다. 그리고 그 북한에도 지도체제라는 게 있다.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뭐 이런 겁니다. 우리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북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뭐 이런 것입니다. 민족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뭐가 됐냐? 외세 배격,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통일, 통일의 지향이라는 것이 자유통일,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북한에 우리의 반쪽인 북한에게도 주는 그 방향으로의 통일이 아니라 그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한다가 아니라 그 우리 민족끼리 하나로 그냥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기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체제로냐? 어떤 체제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마치 금기처럼 뭐라 그러냐? 레짐 체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레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사회주의냐 전체주의 왕조국가냐라는 것 때문에 2,500만 3천만의 우리 반쪽이 그렇게 신음을 하고 있는데도 너무나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이 레짐 체인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국부정의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라면 북한이라는 그 존재가 담겨 있고 북한식 논리의 우리 민족끼리라는 정서를 대한민국에 아주 교묘하게 스며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커다란 고리가 바로 건국의 부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국은 앞서 많은 발제자들이 말씀하셨듯이 자유로의 지향이 있는 역사적 출발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위대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자유라는